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기습 지명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상겸 바로 다음 날 이른바 안가회동에 참석한 뒤 핸드폰까지 교체해버린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이 처장 지명을 두고 국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꽂으려는 내란 지속용 알박기 음모라는 거센 반발이 나옵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정통 법관인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겁니다. 모두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 몫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헌재 결정이 지연되고 국론 분열이 다시 격화될 거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임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석 달 넘게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진보진영 재판관 임명을 미룰 수 없게 되자 대통령 몫 보수진영 재판관 후보 지명을 함께 들고 나온 겁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이 징계를 받자 변호를 맡았던 최측근입니다. 윤 정부 법제처장으로 각종 정책을 엄호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이른바 안가회동에도 참석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국회와 진보 진영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한 총리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임시직인 총리가 위헌적으로 행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특히 이 처장이 윤 전 대통령 개인 로펌이자 호위 무사였고 내란 공범 수사 대상이라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좌편향적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완규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 질서라고 옹호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비공개 안가회동에 참석하며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한덕수 총리가 이를 알고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내란죄 피의자를 지명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12월 4일 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4명이 모였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궁금해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송년 모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들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왜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 간 게 참 잘못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은 당시 비공개 안가회동의 목적과 왜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아직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역시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과 공수처 조사를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헌법 수호의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내란 혐의 피의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도 헌정 질서를 수호할 헌법재판관도 아니라고 규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주도해온 시민단체들은 내란 세력이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이런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모였던 비상계엄 다음 날에 대통령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하며 스스로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이면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최측근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헌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관 자리를 맡기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대통령 안가 모임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이후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박성대 법무장관은 12월 6일과 8일 휴대전화를 2차례에 걸쳐 바꿨고 김주현 민정수석은 7일에 교체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안가 모임 참석자들이 증거인멸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습니다.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습니다. 이 처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은 모호한 답변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넘게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장모 사건에서도 법률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변호인이었습니까? 이거 완전히 보온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에 임명된 뒤로는 정권의 방패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 등 논란이 컸던 사안마다 적법 판단을 하며 윤석열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자 불법 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류인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헌법학자들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건 위헌을 넘어 헌법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헌법 소원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지위를 잠시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목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이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해서 파면이 된 건데 그렇다면은 권한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현상 유지적인 측면에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모독이에요. 헌법재판소도 앞서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지위는 그 차이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한덕수 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봤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 대통령목 재판관 후보자를 끝내 지명하지 않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와도 어긋납니다. 헌법학계에서는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자격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국회의 법률상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고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BC는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이번 지명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명에 응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지만 이 처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권한대행 결정에 따르는 것이 소임이라고 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금은 어떤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 죄송하다고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자, 이런데도 한덕수 대행은 왜 그간의 입장을 180도 뒤집으면서까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뒀을까요? 여전히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내통하며 뭔가를 노리고 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혹은 한 대행이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탄핵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데요.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여야는 물론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즉각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탄핵돼 여당은 없고 다수당은 민주당인데 도대체 누구 의견을 들었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뜻을 따른 거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을 위한 신원 조회 시간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부터 내정 절차가 시작됐을 거란 겁니다. 무엇을 믿고 선출직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까요? 저는 지극히 윤석열 파면당한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대선까지 국정을 책임질 한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려 한 건 아닌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진보 진영을 자극해 자신의 탄핵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끌려가지 않기 위해 법적인 대응만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대망론까지 나오는데 그 진원지는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군수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사실상 총동원령이 내려진 국민의힘에서 한 총리를 관리형 대통령으로 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를 밀고 있는 의원들이 10명을 훌쩍 넘는다고 전했고, 다른 의원도 군소 후보만 난립하다 보니 당 밖에서 후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여러 차례 안정적 국정관리가 마지막 공직으로서 소임이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해왔지만 정치권은 한 총리를 이미 정치판의 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총리가 자신의 공헌과 달리 정치판을 또다시 크게 뒤흔들었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